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쵸? 11월 달도 점점 다 지나가고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뱀띠에는 지나고 내연도는 이제 말띠라고 하더라고요. 말띠. 병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연도가. 그쵸? 말띠처럼 우리가 잘 활동하면서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년도에 소원이라고 하는 건 중개사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31일 날 시험 보고 11월 말쯤에 합격자 통지를 받으면 카톡이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대신 매번 얘기합니다만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그냥 정진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가 됐건 우리 목표는 합격인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과 많은 내용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거를 정확히 공부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은 연령대 분들이나 좀 어리거나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우리 나이 때 많이 기억 못해요, 솔직히. 그쵸?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나도 기억 안 나, 뭐 먹었는지. 가만히 있어보자. 돈가스 먹었구나. 어제 그건 아직은 기억나네. 근데 그것도 안 나는 판에 이 만원 어떻게 외우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그쵸? 잘 나오는 부분만 모아서 그거를 100번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쵸? 제가 저번 주도 여러분한테 평가 드렸습니다만 36회 때 시험을 보면 정말 40문제 중 20문제는 기초과정만 들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라. 기본 이론을 들으면 24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더 심하지 않아도. 그쵸? 어려운 계산 문제 안 풀면 그만이에요. 그거 안 풀어도 문제 없어요. 우리 평균 60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만 공부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엄한 데 가서 애를 쓰게 되고 시험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결석 좀 하지 마시고요. 11월은 괜찮은데 12월 되면 결석을 너무 많이 해요. 짝수 달만 되면은 안 나와. 지금 2주째 됐잖아요. 3주, 4주 가면서 스물스물 빠지다가 짝수 달 되는 순간 우르르 빠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다가 12월 내내 빠지다가 에이 그래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이러면서 1월 첫 주가 되면 또 뭐가 됩니까? 다 나와요. 그럼 1월 달도 잘 나오다가 2월에 안 나와. 또 설날이 껴있거든. 또 할 일이 많아. 그렇죠. 또 안 나오십니다. 그러다가 4월 되면 또 뭐가 되죠? 벚꽃이 핍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짝수 따면 안 나오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맨날 배우는 게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맨날 그거만 듣는 거야. 시험이 될 리가 없지. 그렇죠? 어쨌든 뭔 일 하든 간에 결석은 안 하고 출석은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 핑계지. 얼마든지. 그렇죠? 그리고 영 빠지려면 민법, 개론, 공법 말고 다른 과목을 빠지세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야. 다른 과목은 빠져도 커버가 돼요. 민계공은 빠지면 커버가 안 됩니다. 특히나 민법, 공법 두 가지는 정말로 커버가 안 돼요. 그렇죠? 개론은 단락단락이라 그 단락을 안 들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민법 공법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못 들으면 뒤에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내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민공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볼 거예요. 봅니다. 일단 8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겠죠. 8페이지 보시면 봅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자료 없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자료예요. 예, 이게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양 엄청 많은 거야 이거 사실은. 그렇죠? 11, 12월은 이걸로 할 거고 12월 달 초나 11월 말 되면 아마 정식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220페이지짜리 그림책이 나올 건데 그때 가서 그걸로 봐도 되지만 일단은 이걸로 볼 거예요. 11, 12는. 예, 가셨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맞아. 내가 저번 주 수업할 때 12월 마지막 주는 한 주 수업이 없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왜 수업이 없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나 착각을 했어요. 1월 2일이더라고요. 뭐라고요? 12월이 아니라 마지막 주 금요일이 1월 2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12월은 쉬는 날 없습니다. 1월 2일 날 쉴지 말지는 상의 좀 해봐야 되고 샌드위치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그때. 어차피 구주가 나오기 때문에 1월 2일은 고민을 해볼게요. 하지만 12월은 쉬는 날 없어요.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됐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실장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 밴드나 밴드
밴드 알죠? 이 밴드 말고 네이버 밴드 있어. 밴드. 이상곤 공법 치면 나와요. 들어가서 좀 가입 좀 하고, 인스타 가도 이상곤 공법 하면 나오고요. 유튜브 가도 이상곤 공법 하면 나와요. 그렇죠? 들어가서 좀 가입을 하셔서 걷다 질문하세요. 내가 밤 12시로 답변 드리니까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 일단 통상적인 질문 같은 건 네이버 밴드에 하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1월달 2일부터는 하루 한 문제를 올릴 거예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예, 가셨죠? 그리고 유튜브에다가는 제가 일상이나 기사 같은 거 올릴 거고요. 유튜브에는 제가 그동안 올렸던 노래 부른 거 모아놓은 노래 모음집도 있고요. 각종 강의 샘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들어본 다음에 나중에 요 특강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뭐다 서핑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충분히 뭐 활용 가능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카페도 있긴 있어요. 다음 카페는 제가 자료를 올려놔요. 우리가 나눠준 자료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라든가 앞으로 쓸 자료 같은 거, 개성 자료 같은 건 제가 다음 카페에 올려주거든요. 이게 우리 나이 때에는 핸드폰으로 뭘 받아보면 인쇄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저도 그래. 뭐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은 뭐 잡아야 되고 골치 아파. 다시 나한테 메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다음 카페도 있으니까 자료 다운받는 건 다음 카페에서 그냥 프린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프린터 없으시죠? 프린터 없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면 프린터 하나 사세요. 흑백 프린터 싸요. 9만 원밖에 안 해요. 이해 갑니까? 1년 내내 편해. 그러니까 그 금방 프린트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못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해달라 못달라 등등등 골치 아파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혼자 프린트할 수 있게 흑백 프린트 칼라 말고 사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9만 원인데 뭘 9만 원이 비싼 건 아니잖아. 아주 싼 거 있으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뭐 했냐면요. 지금 오늘도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죠. 그럼 부동산을 누가 규제하죠? 행정주체에 대한 행정청이. 이해 가셨죠? 우리 경기도 또는 고양시장, 서울특별시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자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해 가셨죠? 저번 주 얘기했고. 그러면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제가?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 그럼 우리는 계획이란 말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행정청이 설정해 놓은 활동 기준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맞게 뭐 하죠? 우리는 토지를 이용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중개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자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죠. 계획이 나오면 뭐 한다고 했어요?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 이 얘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뭐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 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서 국토에 대한 계획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나 국토를 직접적으로 계획하기는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안 살아서 섬세한 규제가 어렵다. 그러면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뭐냐? 그 단위가 바로 도시라는 단위다. 그래서 도시에 대하여 뭐다?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마다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도시가 뭐냐라고 한다면 서울시라는 도시. 그죠? 또 우리 경기 북부의 우리 고양시라는 도시, 파주시라는 도시, 인천 광역시라는 도시, 그렇죠? 광명시라는 도시, 성남시라는 도시, 이런 도시마다 다 뭘 만들어라?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그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뭐다? 도시계획이다.
그럼 전국에 이와 같은 도시가 120여 개가 있고 그 도시가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국토가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라는 걸 정한 법을 배우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고양시의 도시계획으로 고양시장이 부동산을 어떤 걸 규제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시작.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그 고양시의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고 싶은가 이걸 배우는 거라고 사실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체 국토의 대표도시 서울시라는 도시를 내가 많이 얘기하는데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그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용어정의 얘기하면서 제가 도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시면 제가 요 그림 설명드렸죠. 그 도시계획을 공부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한 번 더 물어봐요. 저번에 이제 앞에서 이 얘기했었죠. 이 계획의 지위를 보면 전국 단위로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게 움직여봐요. 뭐라 했어요? 이렇게 해봐. 국가계획이라고 했고 그렇죠?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 같은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뭐 정하면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거기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 그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에는 뭐가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으며 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다. 그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8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배우는 게 대부분의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넣어 놓은 거다.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길게 말해보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어쨌건 도시라고 나오면 이 앞부분 공부할 땐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여러분 사시는 고양시로 본다면 고양시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도시를 뭐 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 코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 코드하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만드는 건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인 거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게 도시계획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할구역에 개발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 건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관할구역은 뭘 얘기하는 건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면 관할구역의 의미는 뭐냐? 특별시, 됐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고 짧게 부를 거예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이 뭐냐면 경기도 가평군이나 연천군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군에 대한 군 계획을 만들어요. 그걸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 단위는 군 계획을 만드니까. 그러나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강화군은 따로 도시계획을 만들지 않아요.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따로 도시계획 만들지 않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따로 도시계획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런 말을 써요. 요거 두 번 나왔어요. 이것도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관할구역에 수립하여야 한다. X.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군은 만들 필요가 없죠.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하지만 도 밑에 있는 연천군, 가평군 이런 군은 도시계획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특별시장이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의 광역시장이 그 안에 구는 빼고 군수는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시장이 만들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도가 만든다. 고양시장이 만들고 가평, 군수가 만든다. 이게 관할구역의 의미다. 빨리 불러봐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을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마다 좀 달라요. 그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야.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우리 6개 법률을 배운다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이거거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는 요거를 관할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법마다 가면서 필요할 때.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법마다 관할이 달라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는 왜 이름이 이상곤이냐? 이거와 같아요. 정해진 거야 그렇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정한 거야 그렇게. 서울시장이 정한 거야 그렇게. 이해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야 그렇게. 정한 걸 지키는 거야. 그러자고 계획을 만드는 거고. 내 말 뜻 이해하셨습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 그러면 도시계획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뭐라 했어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뭐냐?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 3가지가 있다. 저번 주 배웠죠? 뭐라 해서 첫 번째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먼저 있었죠. 도시계획의 시설사업.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고자 한다면 여기다 도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 A란 자에게 뭐다? 토지를 뺏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유지 위에 도로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순순히 토지를 팔겠습니까? 격렬히 저항합니까? 격렬히 저항합니다. 돈 많이 안 주면 안 팔아요. 그러면 동의 안 하면 꺾었다가 또 동의 안 하면 꺾었다가 도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게 사고 많이 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규제를 하자. 그럼 계획으로 규제하면 A란 토지란 뭐다? 나중에 뺏어올 수도 있어요. 영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이걸 수용한다고 하죠. 그렇죠? 규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뭐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결정한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단어를 외울라 하지 말고 연결시켜요. 한 번 더 말해봐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그러면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겠구나. 이 A를. 그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거를 사업하는 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뭐가 되는 거다?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다 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서울로 본다면 강서, 마곡지구, 송파, 위례. 우리 고양시로 본다면 일산. 이런 동네가 다 뭐다? 도시개발 사업의 부지인 것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일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세요. 이 고양시 원주민 계세요? 안 계세요? 원래 일산이 뭐였어요 원래? 논밭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리고 한강 북부인가 거기였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동네가 토지구획이 정리돼가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길을 안 까먹잖아요. 여기서 길을 잃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가다가 놓치면 돌아가면 원점인데 길을 왜 잃어? 잃을 수가 없지.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흔적이에요. 지번도 아주 간단해요.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지 43-21번지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왜? 신도시니까. 지번을 본번만으로 부여하거든. 나중에 배울 거야. 공간정보법에서. 알겠습니까? 훨씬 더 지적행정도 합리화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 것이고요.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것도 도시 계획 사업의 일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한 거예요.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거를 하나씩 배우는데 일주가 걸려요. 원래 1월 달 돼서 본강의 개강을 하면 뭐다? 요 하나당 1주씩 걸립니다. 그렇죠? 요번 타임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계속 복습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잡히면 1월 달 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두 번째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또 시작할 거야. 그래서 자꾸 숲을 잡으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1월부터 본게임 들어가서 하나하나 분파되어지면 그게 어디에 위치한 건지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은 다음 주에 배울 거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시작,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 지역제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은 배울 겁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마지막 3교시 한 얘기인데, 고양시를 걸어다니다 보면 어디는 아파트가 쫙 지어져 있는 반면 어디 가면 또 공장만 또 쫙 있기도 하고, 어디 가면 또 건물 한 채 없이 나무만 쫙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토지마다 소유자가 있을 텐데, 토지 소유자들이 의사가 합치돼서 거기는 아파트만 짓는 거고, 의사가 합치돼서 거긴 나무만 심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고양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도시를 관리하려고 토지마다 용도를 정한 거예요. 뭘로? 도시관리계획. 왼쪽 위에 써 있잖아.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라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정한다는 거야. 뭐 하려고? 도시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만들어서. 괜찮아, 뭐 처음인데 뭐 또 얘기하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이게 도시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만든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고양시의 토지의 용도는 누가 정하죠? 고양시장이. 뭘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이해가셨죠? 그러면 그 고양시의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 지역은 4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저번 주에 노래 어떻게 불렀더라? 시작. 이거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의 노래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울해하시면 안 돼요. 스타카토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내,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있어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다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녹지지역 좀 도시에 시켜줍시다. 이해 가셨죠? 이건 좀 슬퍼야 돼요. 주상공록 도시지역 시작. 안 따라하면 독창시킬 거예요, 진짜로. 알았죠? 열심히 보셔야 돼. 그러면 녹지는 왜 도시일까? 그 이유는 주상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그래요.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에서 숨 쉬고 살 수가 없어요. 말 뜻 이해하죠? 그럼 녹지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미개발지인 거야. 뭐라고?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개발되지 않은 땅인 거야.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뒤에 법조문이 나올 때 왜 녹지를 이렇게 처우하지? 왜 이런 규제를 가하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야. 뭐라고요? 녹지는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곳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녹지에 대한 부분은 주상공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거든요. 서울시는 전체가 다 도시지역인데 녹지가 50%예요. 주거지역이 40%고 상업지역이 7, 8%, 공업은 2, 3%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는 거의 공업지역이 없어요. 아마 고양시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도시구나. 뭐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거 없구나. 그렇죠? 그런 거는 충청도 쪽이나 가야 돼. 당진이나 뭐 경기나 뭐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데나 가야 했고, 가까운 곳은 시흥 쪽에 있는데, 와, 시흥도 많이 바뀌었더라. 우리 왜 시흥 보통 언제 가요? 김장철에 요즘에 새우젓 사러 소래포구. 아, 김장 안 하는구나. 우리 사람도 언젠가부터 김장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충 그냥 얻어먹고 말더라고. 많이 안 먹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애들도 김치 안 먹어요. 나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근데 찌개는 먹어. 생김치를 안 먹더라고. 되게 맛있는데 파김치, 갓김치에다가 흰밥 해가지고 쫙 말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배고파. 그래서 도시지역에 뭐가 되어진다? 주상공록의 녹진 도시지역이고요. 그리고 관농자의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 외의 지역인 비도시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용도 지역은 뭐라고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12번 나왔어요. 12번.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용도 지역은 왜 서로 중복이 안 될까? 들어봐요. 도시 지역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지역과 중복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남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성과 중복될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성이면서 남성일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남성이면 여성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토지에는 4개의 성이 있는 거야. 사람은 남성, 여성의 성이 있듯이 토지는 뭐다? 4개의 성이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하지만 아주 어렵게 바꿀 수는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아주 어렵게 바꿀 수는 있잖아. 그렇죠? 토지도 마찬가지야. 아주 어렵게 바뀔 수는 있어. 하지만 중복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용도지역은 토지의 성이구나. 도, 관, 농, 자.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라는 토지마다의 성이 있구나. 중복은 안 되는구나. 하지만 어렵게 바꿀 수는 있구나. 이해가셨습니까? 그 의미. 그럼 오늘은 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용도지역 먼저 배우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의 스토리는 뭔지 아세요? 요 동그라미 내용을 안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8주 수업 했을 때 6주가 지나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거 복사해서 코팅해가지고 주방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나는 붙여놓겠어. 나 같으면. 포스트잇 지저분하니까 그림책 나오면 복사해서 줘든가 이걸 복사하든가 해가지고 여기저기 붙여놓으세요. 침대 위에 붙여놓고 막 등등등. 그래서 보세요. 때때로. 가나다가 한번 보고, 그쵸? 화장실에 있다가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짬 시간을. 그렇게. 그러면 용도 지역 부분 갈게요. 뒤로. 그럼 봐요.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용도 지역 보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 끝나면 뭐 볼까, 이제? 끝나면 용도 지구를 보겠지, 이제. 끝나면 용도 구역을 볼 것이야. 끝나면 지구 단위 계획 볼 것이고. 이해 가셨죠? 아까 9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 그리고 그 9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 가셨죠? 라는 거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볼게요. 아까 보는 것처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은 뭐다? 도시 지역하고 봐봐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4대 용도 지역이 있어요. 도, 관, 농, 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그리고 관농자를 다른 말로 하면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법조문을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이해하자? 관농자구나. 뭐라고요?
지금 산수 배우는 거야. 그렇죠?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이꾸라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럼 뭐가 된다? 아, 그러면 관농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온다. 뭐라고 하시면 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구나. 됐죠? 이 그림을 통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위치가 기억이 나.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아는데 그림책이 위치가 기억나면 기억이 훨씬 잘 나요. 아, 주거지역이 왼쪽 위에 있었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지. 아, 녹지지역이 가운데 밑에 있었지? 그럼 녹지가 도시 맞겠네. 오른쪽이 도시 외지역이었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위치를 각인해 보세요. 훨씬 더 안 까먹어요. 그리고 기억 안 날 때 아주 유효하게 안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이란 이 책을 제대로 정복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볼 필요 절대로 없다. 저는 1년 내내 이거 한 권이에요. 그렇죠? 그림책에 있는 필수지문, 그림책에 있는 기출지문, 기출문제 오로지 그림책을 봐요. 1년 내내. 그렇죠? 지겨워도 알게 돼. 언제쯤 되면? 7월 달쯤 되면. 그렇죠? 한 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듯이 자습하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동영상 다시 보세요. 제발 좀 부탁이야. 난 내 스타일이 있어. 그러지 말고 말 좀 들어. 그냥 동영상 봐. 뭐 읽지 마. 필요 없어. 읽어도 몰라. 그렇죠? 어떤 분이 이 그림책이 말이 짧아서 좀 글로 써져 있는 걸 볼라. 봐도 모른다니까. 어차피 시간만 가고 그냥 동영상 보라고. 내 말 들어요? 나 이거 26년 한 사람이야. 내 말 좀 들어요. 제발 좀. 그러니까 동영상을 다시 봐서 1.5배속, 1.2배속으로 다시 봐서 복습을 하세요. 이게 훨씬 나. 그렇게 하는 게.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름쯤 되면 자습이 가능해져요. 이제 읽어져. 말이 짧아도 읽어지는 거거든요. 연습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합격이야. 공법 80점 맞고 중개사에 20점 꿔줄 수도 있어. 아무도 안 믿어. 와우. 투파를 들어봐. 와우. 무서워. 목 좀 돌리고. 내가 저번 주 얘기했죠. 약국 가서 그 냄새나지 않는 물파스 좀 사오라고. 사왔어요? 사와. 목 뒤에 발라야 돼. 졸리면 바르고 부채를 막 그게. 그러면 정말 잠이 확 깬다니까. 오, 사와요. 내가 사올까? 사와요 좀. 아유, 그걸 마주도 않는데. 어쨌든 그럼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추상 공록인데 볼게요. 요 주거지역의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용도지역 분류는 부동산학 개론 문제도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고 용도지역의 정의를 모르면 뒷부분에 제한을 가하는 조문이 나왔을 때 그 제한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뭔지 알아야 돼 정의를. 그럼 봐요.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고 1월 달은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와 준주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 전일준 주거지역이라고 해요. 시작. 전일준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 기억하시고. 그러면 전용주거가 뭐냐면 전용주거는 1종 전용과 2종 전용이 있어요. 전용주거는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쌤 저는요 1종 전용주거지역 땅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 1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은 못 짓는구나. 단독주택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단독주택 중심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2종 전용주거가 비쌀까요? 1종 전용주거가 비쌀까요? 하여튼 돈 되는 건 안다니까. 뭐라고요? 2종 전용주거가 당연히 비싼 거예요. 왜? 공동주택을 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동주택 중에서도 그 이름도 유명한 아파트. 시작.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되어진다면 우린 이걸 아파트라고 해요.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종류죠. 제가 나중에 12월 말쯤 가면 건축법 얘기할 때 제가 또 이 공동주택의 종류를 얘기할 건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가 있어요. 아,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인데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2종 전용 주거에 아파트를 질 수 있다는 게 참 잘 나와요. 전용 주거 지역인데 아파트 질 수 있어? 질 수 있어.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면. 솔직히 1종 전용보다 10배는 비싸. 2종 전용 주거가. 왜? 아파트 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잖아. 해외 나가면요, 아파트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집이야. 근데 우리는 뭐야? 부자가 사는 집이잖아. 되려 단독이나 이런 빌라 사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평가를 받잖아. 그게 아닌데 원래는. 그렇죠. 좀 이미지가 달라진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얘기고요. 일반 주거는 뭐냐면 층수 분류예요. 저층 주택 중심이냐, 중층 주택 중심이냐, 중고층 주택 중심이냐. 이걸 일반 주거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주거는 뭐다? 층수 분류구나. 저층, 중층, 중고층. 시작. 저층, 중층, 중고층이고, 이게 단어는 편리한이에요. 여긴 양호한, 이건 편리한. 됐죠? 그리고 절대 저층의 의미는 뭐냐면 4층 이하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저층은 뭘 의미한다? 4층 이하를 의미한다. 그럼 물어봅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될까? 안 되는 거야.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4층 이하인 일종 일반 주거의 아파트가 안 되는 거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2종 전용과 1종 일반이라고 봅니다. 뭐라고요? 2종 전용과 1종 일반. 이 두 가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렇죠? 반대로 오해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 주거지역의 분류부터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의 흐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단지가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현재 7층이고 높은 거는 15층이다. 평균 10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부시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몇 종 일반이면 좋겠어? 아니지. 높이 져야지만 일반 분양이 늘잖아. 최대한 높아야지. 그러면 3종 일반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3종 일반적으로 바꾸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만들려고 제안을 해서 2종이나 1종 일반을 3종 일반으로 변경을 하는 거야. 대신에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해, 시에서.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통과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45층, 49층을 짓는 거야. 일반 분양 많아지는 거야. 조합원들 분담금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이게. 그게 그 동네만의 뭐야? 지구 단위 계획이야. 서울시의, 고양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대표적인 게 재개발 재건축의 지구 단위 계획인 거야. 그쵸? 뭐 학교 부지 제공할게. 조합원들이 합의를 했어. 도로 부지 넓혀줄게. 공원 만들어줄게. 대신 우리 2종 일반인데 3종 일반으로 바꿔줘. 지구 단위 계획 입안을 제안해. 이해가셨죠? 받아들여지면 3종 일반이 돼서 45층, 49층을 줘. 요즘에 그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원래 처음에 뭐라고 했었어요? 70층 지겠다. 랜드마크를 하겠다. 이랬잖아. 근데 얘기했지. 50층 이상 되는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초고층이라고 해요. 건축법상. 근데 초고층이 되면 건축비가 따블이에요. 따블이에요. 요즘에 평당 단가가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농담 아닙니다. 강남 상고는 거의 5천만 원대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레미안 원베일레 가봤어요, 내가. 구해줘 홈즈에 나왔길래 한번 구경하려고 들어가 봤거든. 지인 살아서. 야, 이건 아파트가 아니더라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중간중간 조경이나 이런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거의 무슨 뭐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비쌀만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이 1, 2종 일반 주거인 게 3종 일반이 되어지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49층인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 시공비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일산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부분에 지구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완화한다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번 정부에서 하던 건데. 그렇죠? 약간 좀 유야무야 그러고 있죠. 주민 동의를 먼저 많이 받아온 단지를 뭐 어떡하니 뭐니 이러더니 요즘 뉴스도 안 나오더라고, 또 보니까. 그렇죠? 일기신호 특별법 아시죠? 윤정부 들어올 때 공약 걸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개사 공부를 하려면 이게 사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 좀 봐야 돼. 드라마 그만 보고 뉴스 좀 봐. 나는 TV 틀면 항상 기본이 YTN이야. 그래서 항상 한 시간씩 보거든요. 헤드라인 뭐 다 보면서 뉴스를 봐야 돼.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안다고. 저번 주도 얘기했죠.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성질 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봐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나서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봐봐요. 준주거 지역. 삐졌어요. 미안해. 봐봐. 뭐라고요? 준주거. 준주거는 주거 지역 중에 제일 이용도가 높은 땅이에요. 주거 기능 위주로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한 게 준주거예요. 우리 보통 전철역 주변이 대부분 준주거 지역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전철역 주변. 대부분 보면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 기능에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돼 있구나를 준주거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어정이 나올 때 용도 지역과 지역에 대한 연결이다. 다르지 않은 것은. 이러고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요번에 36회 때는 어이없이 이게 나왔더라고. 상업지역의 중심상업이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수업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상업지역의 문제가 나온다면 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중심상업은 이 정의가 중심이란 말이 안 나와요.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시작.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확충이 필요한 적이 중심상업적인데 중심이라는 말이 없거든. 근데 봐봐.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의 이용품. 다 나온단 말이야. 단어가 이렇게. 근데 얘 단어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보기에 헷갈리니까 내면 1번 낼 겁니다. 1번이 나왔잖아 이게. 와 정말 고니는 적중쟁이야 진짜.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중1, 6은 상업지역. 시작.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시작.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이에요.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시작.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용도가 높은 거부터 낮은 거의 순서예요. 이게 중1, 6근이. 그래서 순서를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이 어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구 한빛은행. 그렇죠? 우리은행 자리 옆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의 땅값은 공시지가로 1제곱미터가 1억 8,900입니다. 1m, 1제곱미터. 한 평도 아니야. 1제곱미터가 얼마? 1억 8,900. 문재인 정부 때 맥스 얼마였다? 2억 900이었어요 거의. 대단하죠. 그렇죠? 요번에 그래가지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에 또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 하면 또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어쨌건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땅. 그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하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전일준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주거지역처럼 전용, 일반, 준이지만 여기는 세부 분류가 되어 있진 않아요. 위에처럼. 위에는 1종, 2종, 1, 2, 3종 세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세분되어 있진 않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일반공업이에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한다. 시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는 거를 일반 공업적이라고 합니다. 그쵸? 보통 청정산업 있잖아. 왜? 이런 거 하는 게 일반 공업적이고 뭐 여수, 포항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거. 남의 그 산업벨트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게 바로 전용공업이에요.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아무래도 전용공업 많다 보니까 맨날 사고가 터지잖아요. 저번에 또 울산 쪽에 어딘가 또 화력발전소 그 붕괴돼가지고 또 몇 명 돌아가시고. 그렇죠. 툭 하면 뭐 터지고 석유화학 하다가 그렇죠. 뻥 터져가지고 뚜껑 날라가서 쫙 몇 킬로 뒤에 가 있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엊그제 봤더니 또 거기 진도 일대에서 또 뭐야 유람선이 또 그 부딪혔더라. 섬을. 근데 그 사고 원인이 뭔 줄 알아요? 항해사가 핸드폰 봤대. 미친 거 아니에요?
지정신이 아닌 거야. 핸드폰을 봤대 한 회사가 들이박았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세월호도 뭐해 그 선장이 양주 2만 원 까고 잤다며 그때도. 그 몰라요? 뉴스를 안 보니 알 수가 있나. 그렇죠? 이게 참 문제는 문제야. 그 음주 검문 심하게 해야 돼. 배 같은 경우도. 근데 검문하러 가기가 힘든 게 문제인데 어쨌건 심각해요. 어쨌건 전용공업이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차가 일반공업입니다. 게다가 준공업이 공업지역 중 제일 비싼 땅이에요. 주거지역은 뭐다? 준주거가 제일 비싼 땅이거든. 주거지역은 이용도가 높으니까. 근데 준공업은 공업지역 중 제일 비싼 땅입니다. 일단 경공업에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지만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용도가 많아지면 비싼 거야. 토지 이용도가 많아지지 그러면 제한이 덜한 거잖아. 이용도가 높으면 값은 올라가는 거지. 제한이 심하면 뭐다? 이용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가격은 다운될 것이고. 중심상업 쪽이 왜 비싸? 이용도가 겁나 높거든. 이만큼 줘도 뭐라고 안 하고 하늘을 뚫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 이게 공업지역, 전일준 공업지역. 시작. 전일준 공업지역이고 녹지지역 좀 봅시다. 녹지 중요합니다. 녹지는 도시지역입니다. 시작. 녹지는 도시지역이고 일단 4층 이하의 규제를 받는데 녹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세 가지가 있어요. 자생보 녹지지역. 시작. 자생보 녹지지역.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 어떤 것 같아요?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 뭐 같아? 느낌은 생산녹지예요. 거짓말하지 말어. 뭐라고요? 느낌은 생산녹지야. 가장 이용도가 높아 보이는 게. 근데 생산녹지는 농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건 자연녹지적입니다. 실제 이용도가 높은 것.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인데 농지가 겁나 많더라. 그러면 생산녹지예요. 생산녹지. 옛날에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가 다 생산녹지 지역이었어요. 그 동네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농지가 되게 많았죠. 거기에 신도시를 만든 게 마곡 신도시예요.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처음에 마곡 분양될 때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때. 농담이 아니라. 주웠어 그냥. 주웠어. 그게 20억이야 지금. 그때 주웠어야 했지. 그렇죠? 맨날 기회를 놓치지. 예인병. 어쨌든 그러면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그리고 주의할 게 생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농업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용도지역 얘기할 때는 생산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이건 농업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전녹지는 뭘까요? 말 그대로 어려울 거 없죠. 보전하기 위한 녹지야. 그런데 여기가 생산녹지면 뒤에 산이 뭐다? 굳이 말하면 보전녹지고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주변 땅들 대부분이 자연녹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자연녹지 뭡니까?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한다. 시작.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한다. 이게 자연녹지거든. 위에 그림으로 보면 앞에가 생산녹지, 뒤에 산이 보전녹지, 그 사이가 자연녹지예요. 보통은 그래. 임장을 가보면. 그러면 그 자연녹지는 도로 주변 땅들이야 일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장 녹지지역 중 이용도가 높은 땅이 자연녹지입니다. 시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녹지. 시작. 훌륭해. 뭐라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걸 자연녹지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대한 종류는 뭐가 된다? 추상공록 도시지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 물어봐요. 만약에 요 동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시지역이 지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이 동네가 추상공록
도시지역이라는 걸로 세분이 돼서 정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가 안 된 거죠? 세분이 안 된 거야. 미세분 됐어. 그럼 당연히 A라는 자가 내 토지 여기 있는데요. 그냥 도시지역이라고만 돼 있고 주거인지 상업인지 공업인지 녹지인지 안 적혀 있는데 그럼 나는 내 맘대로 쓰면 돼요? 그럴까요? 아니면 이 법을 왜 만든 거죠? 그치, 제한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제한이 용이하려면 가장 센 거와 같은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보전 녹지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 얘기야. 그래야지 제한이 용이하거든. 내 맘대로 씁니다. 백지수표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 공법이 왜 있는 거라고? 제한하려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뭐가 돼? 제한이 용이해야 될 거 아니야. 쉬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도시는 지정됐는데 주상공동으로 세분이 안 됐다면 그냥 보전 녹지지역과 같은 제한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정말 12번 나온 문제예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오른쪽 비도시는 간단히 봅시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외의 지역이 있다. 시작. 도시지역에 외의 지역이 있다면 관농자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보다 일단 대표적인 분명한 도시 외의 지역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관농자 중에서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 외의 지역일 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뭐가 될까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에 농림업진흥과 산림보존에 필요한 지역이다.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농림지역은. 다만 주의할 게 농림지역은 전용농림, 일반농림, 준농림으로 구분한다라고 많이 속여요. 이거 세분되지 않아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느낌이. 농림지역은 전용농림, 일반농림, 준농림도 구분한다. 그런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얘기하는 거고 농림지역은 아예 세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보전, 수산자원에 대한 부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고 이것도 안 나와요. 어쨌든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는구나. 세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뭐 정치로 본다면 극좌, 극우, 가운데, 샤이 보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야말로 샤이 보수거든요. 상황 딱 봐가지고 안 맞는 건 이쪽, 맞는 건 이쪽, 딱 중간이란 말이에요. 토지도 중간이 있어요. 뭐라고요? 토지도 뭐가 있다? 중간이 있다고. 그럼 뭐야? 얘는 극좌, 극우, 농자, 도 완전 극좌 극우야.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땅이 있는 거야. 뭐라? 도시도 아니고 이건 농림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닌데 그까이 거 대충 납뒀더니 투기의 온상이 되는 거야. 기회 땅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그냥 싸게 샀다가 잘하면 도시가 되면서 떼돈 벌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도저도 아닌 거는 일단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정하고 이걸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개생보로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도농자의 도관농자 중에 도농자의 중간 단계 땅이잖아 이게. 그래서 봐봐. 그래서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에 가깝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가깝고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굳이 말하면 뭐라 이해할 수 있을까? 봐봐. 도농자의 중간 단계의 땅이 개생보 관리지역인 거야. 시작. 도농자의 중간 단계 땅이 개생보의 관리지역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절대 안 빠지고 기출되는 게 바로 이 계획관리지역이야. 계획관리가 시험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에브리 이어 매년 나와요. 그리고 계획관리는 뒤에 법을 배울 때 계속 나오는 용도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의미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어서 도시 외 중에선 가장 이용도가 높은 땅이야. 왜?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되어진 땅이니까. 도시지역 중보다 가장 이용도가 높다면 그건 계획관리야. 시작. 도시지역의 외 지역인데 가장 이용도가 높아? 그게 뭐라고? 계획관리. 정의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더. 도농자의 중간 단계 땅이 뭐야? 계생보 관리 지역이야. 그러면 생산관리는 못 가. 아까 가운데 밑에 생산 녹지에도 얘기했지. 생산이란 말은 농업을 얘기한다고. 가운데 밑에 뭐였어?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건 생산 녹지고, 생산 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생산 관리야. 그래서 오른쪽 위에 생산 관리와 가운데 밑에 생산 녹지를 혼동하시면 안 돼. 섞어 놓으면 되게 헷갈려요. 뭐라고요? 어쨌건 농업에 대한 냄새가 나긴 나지. 가운데 밑에가 생산 녹지, 오른쪽 위에가 생산 관리. 내 말 이해하죠? 용도지역 구분부터 안 되면 공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문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 가셨죠?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내용에서 관리적이 있다. 근데 봐봐. 그런데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세분이 안 됐다 이 얘기야. A라는 토지가. 그럼 그 중에 가장 센 거 보전 관리지역과 같은 자를 받는다. 관리지역 중 제일 센 거는 뭐니까? 보전관리지역이니까. 이해가셨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맨 밑에 도관농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져야 하는데 아예 도관농자가 미지정됐어. 도관농자 자체가 미지정된 거야. 그럼 제일 센 게 뭐야? A란 자의 토지는 제일 센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도관농자로 아예 지정이 안 된 거면 자연환경 보전적인 거고 제한이. 도시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이 안 돼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센 게 뭐야? 보전녹지적인 거고. 오른쪽 위에 관리지역은 지정됐는데 세분이 안 됐다면 보전관리와 같은 제한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미지정, 미세분은 그 중에 제일 센 거에 제한을 받는다. 시작. 미지정, 미세분은 그 중에 제일 센 거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게 용도지역의 분류도고 요렇게 1월달 가선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거야. 1월달은 특례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용도지역 정의 아셔야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이해가셨죠? 1월달 가서 본게임 들어가면 이거 오래 얘기할 시간 없어. 5분만 얘기할 거야 그때는. 다른 거 얘기해야 되니까. 이해가셨죠? 쉬었다 갑시다. 세수하고 오세요.